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시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15%까지 관세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15%로 관세를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기존 25에서 15, 그리고 유럽연합은 기존 3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25%인데요.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15까지 무조건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s what they're going to pay if they want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were totally closed.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우리 정부도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을 동맹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들었다라는 보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걸 해줘야 할 텐데 그래야 이 관세를 지금 현재 25에서 15까지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과 수출국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 김성대 대표님,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이 관세 협상을 갖다 처음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게 가지고 온 것은 미국의 패권에 분명히 방점을 찍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50개국 지금 협상 대상국 중에 지금 5개인 겁니다. 지금 네. 이제 한국도 이제 결론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는데 31일 이제 구인철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벤센트하고 이제 마지막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은 상당히 미국과 전략적 동맹 이 관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역시 국제 질서. 트럼프가 장사 속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그런 국가적 이익을 안겨주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이 안보 그러니까 군 자산 이걸 갖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해군은 상당히 노후화된 어떤 그런 해군 장비 이걸 갖다 대체해 줄 가장 좋은 기술과 또 가장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카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에 제시한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도 최소한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이제 EU 정도의 그런 15%의 마지노선은 지켜줘야 그래도 대한민국과 앞으로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일본 정도의 그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어제 삼성이 지금 현재 테슬라하고 손을 잡은 부분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결국 미국의 이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런 결정 발표는 상당히 우리 지금 협상단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한 15%선은 그래도 지켜내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도 조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쌀이나 소고기 같은 이런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을 원한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동차의 경우에는 15%를 받아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자,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 초읽기에 몰린 한국 자동차 관세 15% 받아내도 불리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FTA를 통해서 관세 제로입니다. 일본은 2.5%를 기본으로 받고 있었고 그래서 15%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2.5가 이미 불리한 게임인 거죠. 근데 이마저도 못 받아낸다면 그거는 정말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대차를 미국 사람들이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반드시 15는 지켜내야 한다는 지적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수영 기자, 이게 자동차의 경우에 15를 받아내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지적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가격 차이가 어떻게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관세 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뭐 미국이 일본이나 EU처럼 15%를 못 받았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국내 브랜드인 제네시스 이제 G80이 비슷한 라인의 세단인 독일의 BMW 5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한 3,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41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지금 현재는요. 벤츠 E클래스보다도 뭐 거의 5,000달러 이상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5% 상호 관세를 하게 되면 현대차는 한 7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됩니다. EU가 15% 상호 관세라서 독일의 BMW, 벤츠도 그 비슷한 가격 혹은 조금 더 현대차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중형 세단에서도 국내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가 지금 경쟁 중인데 네. 일본은 지금 15%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25%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일본 차랑 비교했을 때도 이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그 국내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가져갔던 최대 강점, 가격의 어떤 강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국내 자동차를 뭐 BMW, 벤츠, 도요타 이런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이제 가격이 아니라 뭐 성능, 연비, 뭐 외형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수출 경쟁력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값이면 무슨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BMW가 더 저렴하게 팔린다면 현대차를 미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를 지켜내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두 번, 세 번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약속한 협상 시한이 이제 오늘 29일이죠. 30일, 31일, 이제 딱 이틀, 3일 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실도 지금 뭐 수시 보고를 받으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대통령을 분리하려는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읽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일하고 26일날 다 통상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네.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지 않았고요. 같은 시각에 대통령이 그럼 일정이 뭐가 있었냐? 부산에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 부산 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시급한 게 타운홀 미팅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닥치는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안심시키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대외적인 발언이 노출된 게 협상 이 전략상 안 좋다. 그리고 보고는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거는 선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과거 어떤 그 윤 정부의 그 엑스포 유치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세일즈를 하고 협상 전략하러 나섰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정면으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치은 부위원장님, 예. 지금 미국에서 쌀과 소고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개방하라, 쌀도 개방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호주도 개방했어요. 20년 동안 버텼던 호주도. 우리가 15%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도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누군가는 만약에 이걸 이재명 정부가 받아주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원하는 그런 가 개방을 받아줄 수는 없죠.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럼 지금 다양한 전략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처럼 투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증가로 뭔가 미국의 이런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저는 조선업이라고 봅니다. 조선업과 관련된 협업. 지금 조선업은 지금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강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지금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견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해양 패권과 관련돼서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어떻게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뭐 따라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조선과 관련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카드를 던진다면 이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저는 물밑에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굳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발언 하나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의 그 귀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협상 전략이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보고 평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